안녕하십니까.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김씨나라 금나라 그 8번째 시간이요. 그 내용은 그 금나라의 고려 국서 수령 거부 사건 이거에 대해서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구독은 무료입니다. 이, 이 금나라의 고려 국서 수령 거부 사건은 좀 해프닝 같이 보이는 듯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 금나라 고려 관계를 좀 저기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져요. 즉 우호 관계가 좋았다. 이러한 해프닝이 있었음에도 자, 이 금나라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금태조가 즉위한 게 1115년이거든요. 즉위가 언제였냐면은 그 1차 영광주 전투, 2차 출하점 전투, 그 3차 허보닭강 전투 이렇게 있었는데 2차 철화점 전투하고 즉위했어요. 예? 그걸 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황제직이 오른 다음에 1115년 말에 그 허보닭강 전투 그 3차 대전에서 이 거란을 완전히 뭐라 그랬죠? 주요 지역에서 그 대승을 해서 완전히 이제 주요 지역을 주요 핵심 지역들을 다 장악을 하고 그렇게 됐다.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나니까 다 평정을 하고요. 이제 금나라 입장에서도 고려와의 관계를 좀 우호 관계로 잘 이제 하고 싶은데 그 전에 말이에요. 1103년에 영가 때부터 이제 우호 관계를 개시했는데 사이가 좋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후에 그 당시 그 완안부 이쪽이 만주 전역을 이렇게 장악한 건 아니고 저기 완안부 중심으로 해서 이 변경 이런 때는 영향력이 안 미쳤거든요. 그래서 궁안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서 약탈, 뭐 살인, 뭐 축들이 많이 사고 나니까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윤관 장군 보내가지고 17만 대군 여진 정벌을 했죠. 108년에 그래 구성을 쌓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다시 우호 관계를 회복을 해서 금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어요. 구성도 좀 돌려받았으면 하고 우호관계 하고 싶다.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완안부가 다 통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국경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우호관계 회복이 된 다음에 그 세력을 이제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금태조 때그 영광주 전투, 출하전 전투 이제 거란을 밀어내면서 1115년 황제에 올랐고 그 해에 호다강 주면서 완전히 거란을 그 주요 지역에서 다 몰아냈어요. 그런 다음에 이제 그 1117년 3월에 이제 1차로 고려로 이제 국서를 보내요. 보냈는데 우선 사실관계부터요. 1차 금태조가 보낸 건 이렇게 됐어요. 시간절하고 해서 읽을게요. 형인 대여진 금국 황제는 아우 고려 국왕께 이 편지를 보낸다. 나의 조상 때부터 한쪽 지역에 살면서 거란을 대국 고려를 부모님의 나라로 조심스럽게 섬겨왔는데 거란이 우리 지역을 짓밟고 우리 사람을 노예로 다루었으며 번번이 명분 없는 군사행동을 일으켰다. 우리는 하는 수 없이 이에 항거하여 나섰는데 하늘이 도움으로 거란을 진멸하게 되었다. 왕은 우리 화친 요구를 허락 결의 형제하여 자손 되도록 무궁한 우호를 맺기를 바란다. 여기에 양마 한 표를 보낸다. 이렇게 왔어요. 그때 아지라는 사람이 이제 사신으로 왔는데 그런 후에 한 1년 11개월 후에 이제 또 왔어요. 고려에서는 조금 이렇게 애매해가지고 지가 형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답신 안 하고 2차 또 왔어요. 뭐라고 하냐면 이때는 그 발근, 발근인데 이 발근은 이제 직이에요. 여기서 직은 이제 보이진이라는데 보이진 직이고 요 직위는 그 발극열 아래거든요. 발극열은 이제 페르기라 그래가지고 그 보일러 만주로 보일러고 이제 보질리인데 만주로
페르기라고도 해요. 보일러. 이 보일러는 이제 상위 직급으로 보시면 되겠고, 그 밑에 그 버이진은 물론 하늘로 보면 베이진 이건데 만조로 하면 아마 버이진으로 보여요. 왜냐면 이게 만조에 보일러라는 게 있거든요. 보일러인데 이제 한자로 쓰다 보니까 중국어로 쓰다 보니까 베일러 이렇게 되고요. 여기는 버질리에 이렇게 돼요. 버질리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보일러라는 게 만조에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버이진으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지기는 보일러 밑에 그 발극열 밑에 있어요. 이 발근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뒤에 나오는 출발이라는 사람, 이건 사람 이름이고요. 이건 이제 직급이고요. 이렇게 왔다. 그래서 어떻게 왔냐면은 2차 편지에서는요. 고려 국왕에게 이 글을 보낸다. 짐은 요를 정벌하러 군사를 출동하였는데 하늘이 도움으로 적병을 여러 번 패배시켰으며 북쪽 상경에서 남쪽 바다에 이르기까지 부족들을 모두 평정시켰다. 이제 패근인 출발을 보내 이 사실을 알리고 말 한 표를 보내니 도착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. 여기서 이제 상경이라는 것은 상경해령부, 지금은 이제 아청이요. 하얼빈 동남쪽에 아청이라는 데가 있는데 한자로 아성이요. 거기를 말하고, 자 이렇게 두 차례 이렇게 저기 편지가 오니까 국사가 오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좀 애매했죠. 요 1차 편지 좀 기분이 좀 안 좋고,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고려에서 이제 우호 편지가 계속 오니까 화친하자고 자꾸 오니까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지 하지만 또 일단 공손하게 했고, 고려를 또 부모님의 나라라 그랬죠. 예, 고려는 부모님의 나라라 그랬어요. 부모 지방.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답신을 보냈죠. 3차는 이번엔 고려에서 거기로 보냈는데 그 답신 내용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. 그 답신 내용 중에 하물며 귀국의 근원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게 있어요. 오토는 이제 고려를 뜻하고요. 이 피는 이제 금나라를 상징해요. 뜻해요. 이런 내용이 문구가 있다 해가지고 이 금태조가 거부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제목을 국수수령 거부 사건인데,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지금 소개해 드리는데, 이거 관련돼서 제가 좀 해석이라 할까? 뭐라 할까요? 여기서 말이에요. 이 금나라는 형, 고려는 동생, 꼭 이런 건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나라를 지명하지 않고 금태조가 이제 내가 이제 형 노릇 할 테니까 예정 당신은 좀 동생 노릇 하면 안 되겠냐 이런 뜻으로 보여져요. 왜냐면은 금태조가 나이가 어리거나 그러면 좀 괘씸해 보이긴 하는데 나이를 보면 한참 형벌이거든요. 나이가 물론 나이대로 근무 서는 거고 나이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더구나 국가 간의 관계인데 나이대로 할 수는 물론 없겠죠. 아무리 그 개인 간의 관계라도 일단은 예종 고려의 지도자, 또 금태조는 금나라의 지도자, 국가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형 동생하면 안 되겠죠. 기분 나쁘고 이제 그렇지기는 하지만 이 금나라 고려는 일반적인 외교 관계를 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. 그런 측면이 있다. 단순한 나라 관계가 아니고 오늘날 미국하고 영국 관계 좀 비스름한 것 같은데, 그죠? 미국이 형, 영국이 동생 했다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노발 대발 이러지는 않겠죠? 미국이 영국에서 나왔잖아요. 그렇지만 지금 이제 미국이 더 큰 나라가 됐으니까 지금은 미국이 형이죠. 영국이 동생이고. 그렇지만 원래 따져 올라가려면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. 여기 비슷하게 연상이 되더라고요. 여기도 금나라가 고려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. 금나라 시조도 고려에서 왔고, 금나라 영영 완안부 이것도 고려 쪽 어디 그 일대에서 조금 커가서 됐으니까. 그래서 이 국가 간의 외교 관계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. 저도 그래서 대등하게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이게 금나라 고려는 좀 특별하다. 물론 미국하고 영국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미국은 영국에서 나온 거죠. 거기서 독립한 거 아니에요. 영국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. 근데 금나라도 거의 고려에서 간 거 아니에요. 금나라 시절 한번 고려에서 왔고 또
자기들이 고려를 어떻게 했죠? 부모님의 나라라고 했고, 그죠? 부모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했어요. 부모 지방, 그죠? 부모 지방 했고,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,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말이에요. 편지를 이렇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했다. 우호적으로 했어요. 자기 비록 형이라고 했지만은, 이렇게 자자손손 이렇게 우호한 게 지내고, 또 선물도 말 한 필 보내고,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. 그렇지만, 고려 예종 입장에선 기분 나쁘죠? 지 형이라고 그랬으니까, 그지? 아니, 우리가 저기 요즘 정부에서 혼내줬는데, 이제 좀 뭐 나라 커졌다고, 지 형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기분은 안 좋았을 것 같아요. 그렇긴 하지만, 사실 그 인간, 그 개인 있잖아요. 그 남자 대 남자, 개인 대 개인으로 보면 예정은 한참 손 아래죠. 11살이나 아래예요, 손 아래. 그러니까 금태조가 1차 편집부 때는 금태조 그때 나이가 만 49세, 예종의 나이는 만 38세요. 그리고 1119년 그 2차 편집 왔을 때, 2차 편집할 때는 금태조 나이가 51세, 만 51세, 예종의 나이는 만 40세요. 그래서 이게 그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. 보통 지금 뭐 동양의 문화라는 게 있고 또 유교 문화 영향도 있지만 그 장유사라는 게 있고 물론 이제 국가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 뭐 100%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가 남자들끼리 만나도 일단 손위부터 따지잖아요. 나이 있잖아요. 누가 손위인가. 그래서 11살이면 한참이거든요. 사실 형이라 해도 되거든요. 다만 국가 대 국가이기 때문에 형, 동생 하는 것은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, 그죠? 예,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 좀 금나라 고려는 약간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금나라가 고려에서 이제 고려 그 영역에서 이렇게 독립을 한 거고 거란이 아니죠? 왜냐면 생여진이니까 여진이 저 거란의 직접 지배를 받는 수교진이 있고 비록 절도사라고 호칭은 했지만 그 위에 그 저기 추장들은 저기도 거부를 했죠. 관인 받는 거에 관인 예? 거란의 그 저기 관직 관인 그 직접 통치 받기 싫다 이거죠. 그래서 거기는 생여진이 돼 있고 이쪽 거란의 직접 지배를 받는 건 수교진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 일단 여진은 고려 영향권으로 좀 보여준 측면이 있어요. 그다음 왜냐하면 그 금나라 시조 한보가 고려에서 갔고 또 자기네들이 고려는 각별히 부모님의 나라 그랬죠. 부모 지방 했고 그다음에 영가도 그런 얘기를 했죠. 그 영가 때도 그때도 편지를 보내왔죠. 그 이후에 그 뭐 저기 구성 환발 때도 자기네 그 태사 영가께서도 이렇게 했다. 부모님이 나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고려 입장에서도 참 이게 편지가 이렇게 다정다감에 맞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게 적대시하기가 어려울 거예요. 예? 우호 관계로 맺자 그렇고 다만 이제 자기 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나이 관계 이런 걸 살펴보면 금태조가 11살인 손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마 형 노릇 하고 싶었겠죠. 금태조 입장에서는. 왜냐면 예종은 저기 물론 저기 임금은 예종이 먼저 올랐긴 했어요. 1105년에 임금됐고 여기 금태조는 1113년 해서 뭐 즉위로 보면 이쪽이 먼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동양에서 조금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있잖아요. 손이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. 나이 같은 거. 자기가 이제 11살이면 위구르니까 아마도 자기가 형 노릇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네.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. 그래서 그 시간에는 이제 그렇지만은 이후에 사이가 또 좋아졌습니다. 이렇게 금나라하고 고려는 전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오히려 금태조가 있잖아요. 땅을 좀 돌려줬다. 고려가 차지하도록 그 어디냐면 그 거란이 고려 국경에서 그 내원하고 포주 두 성이 있었는데 거란이 차지하던 성을 그걸 갖다가 고려한테 그 양보를 했어요. 예? 금나라가 여기 이제 거란 정벌을 하면서 내원 포주 거란이 지배하고 있던 그 성을 고려가 차지하도록
하도록 했다.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. 그리고 금태조는 또 이 저기에서 그 국경에서도 저기 엄하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국경 넘어서 저기 하지 말라. 고려하고 성을 지키기만 하지 고려하고 이렇게 분쟁 일으키지 말아라. 이렇게 엄중하게 지시를 하고 책임을 묻겠다 그러고요. 그 금태종 때도 그랬어요. 태종 때도 그 고려에서 국경 침탈해 갖고 사고를 일으키고 그러는데 금나라 조정에서도 뭐 보복 뭐 논이 좀 나오고 그러는데도 그때 그 당시 금태종이요 그 진정을 시켰거든요. 그래서 결국 그 금나라는 이 저기 고려와 전쟁 한 번 없이 계속 우호관계가 잘 유지되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어쨌든 이 금나라의 그 고려 국서 수령 거부 사건은 일단 이것도 좀 해프닝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금나라 고려와의 그 역학관계 있잖아요. 그 전에는 고려가 위에 있다가 이제는 이제 여기 왔듯이 이제 금나라가 고려보다 조금 우위에 선다고 할까 약간. 왜냐면 거기 만주를 다 휩쓸어 버리니까 옛날 거란 땅까지요.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다. 물론 이제 1119년에 주요 핵심 지역들 다 이제 장악을 했지만 그렇다고 거란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. 서쪽으로 이제 쫓겨서 도망을 갔죠. 패전해가지고. 이 시간에는 그 금나라의 고려 국서수령 거부 사건 이거에 대해서 소개해 올렸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